이 이야기는 역사책 어디에도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임진왜란이 터진 것은 1592년 4월이었습니다. 일본군이 부산포에 상륙하고 20날도 되지 않아 상주가 뚫렸고 한 달이 채 안 되어 충주마저 함락됐어요. 조선군은 일본군의 조총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병사들은 총통을 끌고 후퇴했고 화약을 실은 수레는 미처 수습하지 못한 채 길가에 버려졌어요. 그 혼란 속에서 백성들은 산으로, 들로 흩어졌습니다. 경상도 어느 산골 고을에 이복동이라는 사내가 살았어요. 나이는 44이었습니다. 20살부터 관청 군기고 소속 화약장으로 일했어요. 초석을 녹이고 황과 숯을 배합해 화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화약 냄새를 입에 달고 사는 일이었어요. 손가락 끝은 항상 검었고 눈썹 한쪽이 없었습니다. 젊을 때 실험하다 작은 폭발 사고를 당한 뒤였어요. 복동은 용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칼 한 번 제대로 써본 적 없었고 활도 멀리 못 쐈어요. 하지만 화약에 대해서만큼은 이 고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얼마가 있으면 얼마만큼의 힘이 나는지, 무엇에 섞으면 더 크게 터지는지, 어디서 불을 댕기면 어느 방향으로 폭발이 퍼지는지를요. 임진왜란 정갈이 이 고을에 닿은 것은 6월이었습니다. 왜군 선봉대 수백 명이 이틀 안에 이 고을을 지나간다. 모두 피하라. 마을 사람들이 허겁지겁 짐을 쌌어요. 쌀자루, 항아리, 어린아이들. 소를 끌고 개를 앞세워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고을 현감은 이미 사흘 전에 도망쳤어요. 군인들도 없었습니다. 복동의 아내 순이는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데리고 짐을 꾸렸어요. 큰아들이 12살, 작은아들이 8살, 막내딸이 5살이었습니다. 복동은 마을 어귀에 서서 떠나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마을 앞에는 협로가 있었습니다. 산과 산 사이를 비집고 난 좁은 길이었어요. 폭이 두 사람이 나란히 서기도 빠듯했습니다. 왜군 수백 명도 그 길을 통과하려면 일렬로 지나가야 했어요. 복동은 그 협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심부름을 다니며 수백 번 지나쳤던 그 길이었어요. 협로 입구 양쪽에 오래된 바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화약을 충분히 쌓아두고 불을 붙이면 바위 몇 개가 무너질 수 있었어요. 길이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길면 이틀. 사람들이 더 멀리 피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문제는 화약이었습니다. 마을에 화약이 있을 리 없었어요. 그런데 복동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봄 군 관리가 화약 수거를 나왔다가 고을 폐창고에 남겨두고 간 자루 몇 개가 있다는 거리요. 수거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오지 않았어요. 임진왜란이 터진 뒤에는 오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복동은 폐창고로 갔어요.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돌로 자물쇠를 쳐서 열었어요. 안에 화약 자루가 넷 있었습니다. 하나를 열어보니 반 정도 남아 있었어요. 오래된 것이었지만 쓸 수는 있었습니다. 복동은 자루를 하나씩 들어 올렸어요. 충분했습니다. 협로 입구 바위를 무너뜨리기에는요. 한 가지가 문제였어요. 협로 입구에 직접 가야 했습니다. 불을 붙이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불을 붙이는 사람은 거기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복동은 오래 서 있었어요. 아내가 아이들 손을 잡고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안 와요? 순이가 물었어요. 복동은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순이의 얼굴을 봤어요. 20에 혼인해서 24해를 같이 산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가시오. 복동이 말했어요. 같이 가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아이들 먼저 데리고 가시오. 나는 금방 뒤따라 갈게요. 순이는 한참 남편의 눈을 봤어요.
복동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알았어요. 이 사람이 뒤따라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당신이 뭘 하려는지 알아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복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화약 있는 거 알아요. 협노에 화약 쌓으려는 거잖아요. 복동은 그래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도 안 가요. 순이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있어. 복동이 말했어요. 아이들이 엄마 없이 어딜 가요? 순이는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막내딸이 순이 치마폭을 잡고 올려다봤어요. 엄마, 아버지는 왜 안 와요? 순이는 막내딸의 머리를 한번 쓸었어요. 그리고 복동을 바라봤습니다. 약속해요. 순이가 말했어요. 뭐요? 살아서 와요. 기다릴 거예요. 복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어요. 순이가 아이들 손을 잡고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복동은 그 뒷모습을 보았어요. 막내딸이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복동은 손을 흔들었어요. 아이들이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복동은 돌아섰어요. 폐창고로 가서 화약자루 넷을 수레에 실었습니다. 협로 입구까지는 1시간 거리였어요. 혼자 수레를 끌었습니다. 한여름 오후였어요. 땀이 눈을 찔렀습니다. 수레바퀴가 돌길에 걸릴 때마다 온 힘을 다해 밀었어요. 협로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복동은 오래된 바위들을 살폈어요. 20해를 화약장으로 일한 눈이었습니다. 여기에 얼마를 놓고 저쪽 틈새에 얼마를 끼워 넣으면 되겠다는 것이 보였어요. 2시간이 걸렸습니다. 바위 틈새마다 화약을 다져넣고 자루째 쌓을 곳엔 쌓았어요. 도화선은 헝겊을 길게 찢어 만들었습니다. 화약에 적셔서 최대한 길게 연결했어요. 불을 붙이고 뛰어나올 만한 길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협로가 좁고 바위가 막혀 있었거든요. 복동은 협로 안쪽 바위 위에 올라섰어요.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왜군 선봉대가 보이지 않았어요. 조용했습니다. 복동은 품에서 부싯돌을 꺼냈어요. 20해 동안 화약 실험을 할 때마다 써온 것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큰아들이 12살이니까 다 크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작은아들은 장난꾸러기라 걱정이었습니다. 막내딸은 저 아이 시집 보는 날을 못 보겠구나 했어요. 순이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24해를 같이 산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 못한 말들이 많았어요. 저 멀리 협로 쪽 산길에서 먼지가 일었습니다. 왜군 선봉대였어요. 횃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총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복동은 부싯돌을 쥐었습니다. 역사책에는 그날 이 고을 협로에서 폭발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군 선봉대가 하룻밤을 지체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이복동이라는 화약장이 거기 있었다는 기록도 없어요. 하지만 그날 이 마을 사람들은 하루를 더 벌었습니다. 그 하루 동안 아이들이 산 너머로 넘어갔어요. 순이도 넘어갔습니다. 이름 없이 쓰러진 사람들이 있었기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임진왜란 7년 동안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책에 실린 영웅은 기억됩니다. 역사책에 없는 영웅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복동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